SC 신라 시민교육 디지털 시민성 제5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적 의미.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또한 미래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는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역량과 교육 철학을 가져야 할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OECD 국가들의 공동 연구로 마련한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 근거한 글로벌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서는 인지적 기초, 건강 기초, 그리고 사회 정서적 기초의 세 가지를 교육과정의 핵심 기초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지적 기초 역량에 포함되는 중요한 기초 역량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는 사실상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데이터를 처리 능력이 없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마치 칸트의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다는 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재래식 무력 대결의 시대에서 플랫폼 전쟁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공급자, 수요자 그룹이 참여하여 공정한 거래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입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과정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계획과 실행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AI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는 하나의 역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데이터 처리 역량이 없는 디지털 처리 역량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프 옌센은 그의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꿈과 감성을 파는 플랫폼, 즉 꿈과 감성의 비즈니스가 향후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로서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 속에 꿈과 감성을 담은 스토리를 파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조직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꾼이 될 것이다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가 시사하는 바는 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AI와 같은 기술 문명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 박탈하고 로봇처럼 삭막한 인간 소외 현상이 만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 본성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책에 함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드림 소사이어티는 바로 인간의 따뜻한 감성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되어 인간성이 살아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개념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드림 소사이어티의 실제적 구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들이 문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변화의 주역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간 삶의 본질도 달라질까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인간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우정과 사랑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욕망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일 것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인간의 본질 탐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 소사이어티와 같은 인문학적 융합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래의 현장 교육에 종사할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합적 창의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지배하는 시대의 교사는 융합적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동체적 지성과 협력적 성찰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통섭적 안목으로 융합적 창의성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통섭적 안목의 필요 조건입니다. 넷째, 공감과 자기통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엄격한 디지털 윤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괴적으로 변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이 나태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